시간이란 무엇인가? 직선적 시간과 순환적 시간. 시간에 대한 전통적 관념.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시간을 천체의 움직임, 자연의 순환과 같은 주기적 변화와 연결지어 인식해왔습니다. 이는 시간의 순환적 관념으로 계절이 돌아오고 해와 달이 매일같이 떠오르는 자연의 주기가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유대교에서 직선적 시간 관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 문화에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더불어 기독교, 이슬람교 등 일신교가 확립되면서 시간은 직선적이고 비가역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시간은 특정한 목표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역사는 고유하고 단일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 시간을 영혼 외부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시간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 존재하며 반복되지 않는 직선적인 궤적을 그린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전통적 시간 개념은 현대 과학, 특히 물리학과 인지과학의 발전과 함께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그의 저서 더 오더 오브 타임에서 시간의 절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벨리는 시간을 환상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단순히 사건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착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양자물리학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은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잘 드러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시간 개념이 우주의 특정 상황에서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시간 인식의 주관성. 시간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철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주관적이며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상태, 주의력, 신경학적 조건에 따라 우리는 시간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흘러가는 듯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현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주관적인 경험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우리의 두뇌가 내부 시계를 통해 시간을 인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부 시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의 순서와 지속 시간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특히 시간 관리나 미래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시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이 인지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시간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투영 이론을 제시합니다. 반면 다른 철학자들은 시간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인간 경험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며 그 이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직선적이든 순환적이든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철학, 과학, 심리학의 융합을 통해 우리는 시간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물리적 현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마르틴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현상학, 실존주의, 해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철학의 지형을 바꿔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치즘 연로와 여성 편력 등 어두운 면모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서구 철학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잇고 존재자에만 집착해왔다고 비판하며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는 특별한 존재자로 규정하고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20세기 철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이 책은 서구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인 존재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제기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문체와 독창적인 개념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존재와 시간이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그 철학적 의미와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는 서구 철학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잇고 존재자에만 집착해왔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 철학의 본질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있음,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의미하며 존재는 존재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의미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는 특별한 존재자로 규정합니다. 현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며 시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며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을 현존재 분석이라고 부르며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일상성에 매몰되어 살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성은 현존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습관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일상성은 현존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존재의 진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불안과 죽음을 통해 일상성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리에 눈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안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물을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이며 죽음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을 한계짓는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이데거는 불안과 죽음을 통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존재의 진리에 눈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시간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시간을 단순한 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이해합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을 미래를 향한 존재, 과거를 통해 존재, 현재에서 존재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방식이 서로 연결되어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시간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일상성에 매몰되어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는 것을 비본래적인 존재라고 부르고 불안과 죽음을 통해 존재의 진리에 눈뜨는 것을 본래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는 현존재가 본래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시와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와 예술은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현존재가 존재의 신비에 다가가고 존재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으로 존재와 시간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의 시대를 비판하고 현존재가 불안과 죽음을 통해 존재의 진리에 눈뜨고 본래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죽음의 불가피함과 삶의 가치, 하이데거의 철학적 탐구. 초기 인류 시대에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삶과 타인에 관하여 최악을 가정하는 인간이 자연 선택되었을 거라고 진화심리학은 가정한다.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선사시대 인간들은 폭력적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 즉 때때로 서로를 죽였고 언제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관대하고 자비롭거나 이슬에 젖은 대지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던 낭만적인 초기 인간은 식량을 얻기 위한 무자비하고 원시적인 경쟁에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놓아도 만족할 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던 초기 인간은 살아남고 번식하여 그들의 유전자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만족이란 DNA를 갖고 태어난다. 왜냐하면 과거의 불만족은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아미그달라라는 뇌의 영역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때때로 신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아드레날린과 몇몇 매개 단백질에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티솔과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소음, 갑작스러운 움직임, 불안, 위험인지 또는 단순한 일상 환경은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시력과 청력을 약간 향상시키며 근육이 조금 더 잘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이 포유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연구자들이 믿는 주요 이유이다. 또한 그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받는 경향의 신체를 타고난 사람들이 자연 선택된 인류의 조상들일 거라고 추측한다. 현대의 스트레스 급증을 논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어쩐지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더욱 높아진 생활 수준과 향상된 의료기술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늘 인간 정신의 밑바닥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이고 예쁜 여자 또는 잘생긴 남자의 시중을 받으며 샴페인을 마시는 쾌락의 천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잠재의식의 공포 때문에 진정한 만족감은 느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낙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오로지 바보만이 괴로워하지 않고 쾌활하게 인생을 즐긴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절망에 대한 찬성은 현대 지식인들의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록 죽음에 대한 치료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두 개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세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다. 만약 전자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만약 후자여서 삶이 결국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걱정해야 하는가? 무덤 속에 들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 해도 삶이란 선물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죽음의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